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테슬라를 중점으로 자동차 시장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하얀 마음이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구독자님들도 즐거운 추석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으면요, 참 한국의 이런 명절 때, 물론 미국도 땡스기빙이 있지만 이게 매칭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주말에 커뮤니티나 종교단체에서 또 추석을 이제 셀러브레이션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다이렉트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느낌이 항상 미국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느낌이 좀 묘합니다. 그냥 여기는 일상이니까요. 회사 가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또 즐거운 긴 연휴를 다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근데 현대기아차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벤츠, 저거 이제 알긴 알았는데, 이게 좀 너무, 보고 저도 기가 막혀서, 언론이나 회사나 좀 너무 금방 들통날 거를, 좀 너무 저렇게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좋은 면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하고요. 그거 벤츠 얘기하기 전에, 좀 말도 안 되는 레벨 3인데, 넘어가기 전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34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340만 대가. 물론 기록적으로 보면은 800만 대, 900만 대, 1000만 대도 있었죠, 기록적으로. 근데 올해만 보면은 제가 리콜 리스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NHTSA에. 그랬더니 포드가 현재 1등이더라고요. 올해 제일 많이 한 게 한 430만 대니까 거의 그거만큼 아니지만 그거 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340만 대가 결코 올해 리콜 때린 것 중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찾아보니까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에 액이 새는 거죠. 플루이드가 셉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파크를 일으켜서 일렉트리컬 숏을 일으켜서 이제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맨날 화재. 그리고 정말 웬만한 차종이 다 걸려 있습니다. 기아 2010년형부터 2019년까지 보레고, 카덴자, 이게 다 미국명이군요. 이제 카덴자가 아마 좀 큰 세단인 것 같았는데, 이름을 이제 바꿔서. 포르테, 쿱, 스포티지는 있죠. 옵티마, 저기 옛날 이름으로 계속 파는 추억의 이 옵티마야. 옵티마도 다 걸려있고, 소렌토도 걸려있고, 현대도 마찬가지, 엘란트라, 제네시스 쿱, 소나타 하이브리드. 근데 워낙 많은 차종과 연수가 광범위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340만 대니까요. 당연히 이제 무상이고 다 리콜이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꼭 빨리 NHTSA에서 자기 차를 쳐보면요. 빈넘버라든지, 기사에도 나오네요. 빈넘버를 치면 바로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대기아차가 노티스를 물론 주긴 하겠지만, 근데 현대기아차가 모두 애드레스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꼭 확인하셔서 리콜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러거나 말거나, 차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죠. 지금 저쪽 파업하고 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워낙 현대기아차가 공간을 뽑는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참 관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지난 데이터도 보여드렸죠. 여전히 현대기아차 대도시에서 도난 많이 당합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알기는 분명히 악재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 거고, 참 분위기라든지, 참 이게 내연기관들이 근데 워낙에 이런 일을 워낙 많이 당해서 관리가 참, 그래도 관리 대응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모두 리콜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좀 너무, 제가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내연기관 리콜이 워낙 많이 터지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러니까 여기 흔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그런 북한 위기에 대해서 좀 걱정할 때마다 사실 한국에 가보면은 전혀 그런 거 관련 없지 않습니까?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급에 만연된 건데, 하여튼 이런 340만 대 결코 적은 수치 아닙니다. 이거 진짜 큰 건데 어찌 그냥 하여튼 그냥 사실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ICCU 전기차 이슈도 있고 참 대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재미난 이 벤츠의 자율주행
이게 무슨 자율주행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조건이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레벨 3 핸즈 프리 테크놀로지라고 막 광고하고, 테슬라 for nothing close라고 블룸버그,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여기 댓글로, 웃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예, 손 넣고 갈 수 있는데 너무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날씨도 좋아야 되고요. 밤에도 안 되고, 당연히 이 매핑을, 정밀 매핑해서 하는 거죠. 흡사 이제 GM 슈퍼크루즈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그마저도 지금 허가가 난 거는 캘리포니아랑 네바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금방 확장이 되겠죠. 근데 너무 제약 조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차선 변경부터 해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손만 놨을 뿐이지 너무 제약 조건이 커서 뭐 회사가 다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많은 제약 조건, 컨스트럭션 생기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뭐만 길에 업스트러클이 있으면 이게 다 안 되고 테슬라는 알아서 다 피해가던데, 예, 로드 컨디션에 대한 쓰려면 제약 조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면은 테슬라는 레벨 5죠. 내연기관에 좀 답답한?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들이 테슬라를 앞섰다는 듯한 뉘앙스로 광고를 하는데 앞서긴, 예, 전혀. 제가 그래서 테슬라를 못 떠나고 있는 거죠. 전혀, 예, 근처도 못 왔고요, 아직. 이미 리뷰나 이런 걸로도 다 충분히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소비자들한테 이제는 차에서, 핸들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수 있다라는 어떤 보급적인 효과라고 해야 되나? 보편적인 효과? 이게 참 기분이 묘하거든요. 처음에 써보면은. 항상 우리는 운전할 때 교육을 전방 주시와, 지금도 테슬라 FSD 배턴 전방 주시 해야 되지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얘가 알아서 해주면 슬쩍슬쩍 딴 데를 보게 되죠. 그게 느낌이 되게 묘하거든요. 여기서도 손을 놔도 된다 그러니까 슬쩍슬쩍 그 딴 데를 보는 것에 대한 참 묘한 이질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좀 익숙해지면은 FSD 베타 자율주행에 대한, 제가 눈이 얘기하는 좀 러닝 커브가 있지만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좀 젖어들지 않을까 이해를 하게 되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입문을 하게 되고 테슬라로 넘어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밤에도 못 쓰는데 참 깝깝합니다. 이게 무슨 자율주행인지.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이제 하긴 하는데요. 별로, 예, 저는, 예,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FSD 베타, 최근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거, 저는 체험형 유튜버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FSD 트랜스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9월이 며칠 안 남았죠. 참. 근데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본 이유가 재고가 너무 낮습니다. 재고 레벨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제가 직접 테슬라 인벤토리에 들어가도 순식간에 싼 차는 그냥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 휠 옵션이라든지, 참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텍스 크레딧의 무서. 싼 차는 다 없어지고 뭔가 옵션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7인승, 6인승, 아니 20인치라도 제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제가 주행거리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건 이미 다들 구독자님이 아실 텐데, 전부 무슨 22인치 휠 박아는 거, 참. 그래서 인벤토리 것을 선택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X에도 그렇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막 사람들이 논쟁이 오는데요. 캔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막판에 임박하니까. 그래도 일각에서 항상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FSD 얼마나 샀다고. 근데 생각보다 FSD를 사신 분들이 이번에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수요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거를 릴렉스하게,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밀어주는, 그러니까 9월 30 전까지만 주문을 했고, 특히 이 홀마스 카달로그는, 이분은 제가 흡사 이거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약간 테슬라 대변인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근데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흡사 제가 그래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근데 어떤 개인의 의견이니까 알면서도 이거를 좀 소개가 늦었는데요. 지금 이걸 가지고 기사들이 막 나더라고요. 이제 좀 플렉시빌리티를 줬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딴짓을 하거나,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차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9월 30이 지나도 받을 수 있다는 듯한 거의 한 높은 확률로 좀 위안이 되는, 그래서 결국 FSC 트랜스퍼를 받지 않을까. 그게 좀 더 리즈너블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물론 급하게 이번 3분기에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테슬라가 저렇게 설정한 건 알겠지만, 아니 계약 당시에 트랜스퍼가 된다고 했는데 나는 9월 30까지 차를 받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줘서 못 받은 거지, 못 준 건지 안 준 건지.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많이 안타까웠는데, 커뮤니티에 정말 들끓는 것을 좀 테슬라가 이번에 좀 잘 감지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FS를 많이 산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사용률이 높다고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저의 마음을 좀 위안이 돼서 저는 예상대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앱에 들어가면요, 그 트랜스퍼 하는 게 굉장히 앱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좀 읽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걸 이번 한시적으로 하고 없앨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없애더라도 9월 30 넘으면 좀 돈 받고 트랜스퍼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또 차가 안 팔리거나 이러면은 또 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너무 트랜스퍼가 그 가는 프로세스가, 이게 테슬라의 장점이거든요. 제가 서비스 받을 때도 차 상태가 어떤지 앱으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위치라든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앱에 일일이 다 업데이트되고 소통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근데 다시 한번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좀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게 만족시킬 수 없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딜러십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는 차를 서비스 받을 때 딜러십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잘 못 고쳐졌다라든지 서비스가 거지 같으면은 그 딜러십을 욕하지, 그 브랜드도 물론 조금은 욕을 하겠지만 그게 반감되죠. 그냥 딜러십들이 일선에서 여러 가지 방어를 해줬다라는, 옛날에는 로지스틱 프로블럼뿐만 아니라 차를 고쳐주면서도 좀 서비스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딜러를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좀 막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이걸 전방위로 자기가 다 하니까 이게 다 만족시킬 수 없죠. 어딘가는 펑크가 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체험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 푼 받은 거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대비해서 제가 여태까지 미국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좀 있으면 정말 20년인데 있는 동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지겹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포드 짐 팔리 CEO죠. 이분도 리얼리티 체크라고 해서 F150을 가지고 로드 트립을 좀 하셨습니다. 아마 LA에서 라스베가스, 저도 자주 해보는. 근데 차징이 챌린징하다라는 거죠. 충전이. 아니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놈의 내연기관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떠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까, 진짜? 마켓 쉐어도 그렇고, 충전이면 충전 차 파는 것도 그렇고, 아니 말만 하지 도대체 저게 언제 나아질 거냐는 겁니까? 그래도 CEO가 알았으니까 좀 빨리, 좀 저변이 좀 빨리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기차를 맨날 만든다는 회사들이 아니 이미 안 좋다는 거 이미 다 너무 공공한 사실인데, 제가 뭐 숨기는 것도 없고, 특히 미국에선 더 그렇습니다. 장거리 주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참 깝깝합니다. 자, F150도 나왔으니까, 자, 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비난을 했죠. 안 나온다 소리까지도 심지어 나왔는데 진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왜냐면요, 저도 자주 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트윗에 테슬라 코노믹스도 이렇게 올려줬는데요. 실제로 이 차를 제가 지금 팔로알토에서 너무 자주 봅니다. 돌아다니면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봅니다. 길에서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체감이 막 되는 거죠. 와, 근데 길거리에서 보니까 신기합니다. 이런 차가 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직접 보고, 순식간에 맨날 지나다니니까 제 폰으로 찍을 겨를이 없었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거 볼 때마다 느낌이, 새록새록 진짜. 그런데 이제, 리비안 CEO인 스케린즈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인터뷰를 제가 뭐 다 들은 건 아닌데, 듣기로는 약간 회피하는 듯이 답한 것 같은데, 틀렸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기사도 이미 나오곤 있는데, 사이버 트럭과 리비안 R&T는 이제 오버랩이 없다라는 거죠. 커스터머들 사이에 접점이 별로 없고 나온다 할지라도 리비안에 타격이 없을 거라 그러는데, 제 생각은요, 아직 이게 가격이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된 가격은 있는데 이제 딜리버리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얼마에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 가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이 텍스 크레딧을 역시 중요한 거기에 걸쳐 있다라고 그러면은 리비안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제가 모델 X 이것도 정말 웃긴 게요. 이 동네에 갑자기요. 다 제가 지난 영상 끝에 보면은 다 하얀색이자는데 끝에 이제 빨간색들이 보이죠. 모델 X는 아닌데 그건 모델 S일 겁니다. 근데 요즘요 저희 동네에 빨간색 테슬라 모델 S나 X가 늘어나는 게 확 느껴집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 확고하다 그러는데 결국 공짜로 주면은 다 그 색깔 돈 원래는 주고 칠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공짜로 해주면은 사람들이 돈 버는 느낌 때문에 취향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도 그렇고 제 인생에도 없는 한 번도 안 타본 빨간색 차를 이제 타는 그 동네 진짜 빨간색 차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벤츠의 EQS라든지 BMW라든지 좋은 딜이 나올 때면요 그 돌아다니는 차들이 보입니다. 실제 길에서 좀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요즘은 테슬라 빨간색 모델 S X가 이 동네에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시장 흐름이나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가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버랩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나온 데이터로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재고가 모델 Y부터 해서 XX가 다 지금 그냥 꺼지도록 내려가니까 이 프로모션 잘 안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테슬라가 좀 더 선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계약을 했고 이거 안 해주면 다 그냥 250불 날릴 거야 라는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해서 진짜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플렉스블하게 지나더라도 해주겠다라는 거죠. 미리 좀 선제적인 반응? 이것도 흡사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죠. 가격이 리비안에 딱 맞춰지거나 그보다 싸면은 나는 리비안 취향인더라도 그냥 테슬라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주식이 좀 올랐죠. 좀 선방을 했고 페드의 금리 이게 정말 크죠. 진짜 금리가 참 한치 앞을 모르는데요. 이렇게 금리 올리면은 뭐 다 망한다. 주식시장 박살난다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잘 그래도 선방하고 있죠. 그게 이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좀 올랐습니다. 이게 좀 내려갔죠. 올라갈 확률이 좀 떨어지고 동결된 현재가 5.25에서 5.5인데 지금 동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구글 AI가 벤치마크 레이트 지금 알려주면 한 5.4%니까 동결될 확률이 좀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랬는데 저 참고로 그렇게 샘플한 부심도 없고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았던 그리고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고 조건이 안 좋거나 삶이 여기가 어려워지면 저 역시도 뭐 떠나겠죠. 그래서 딱히 부심은 없는데 한국에서 하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왜 저한테 이렇게 샘플하면 망한다고 계속 신나게 계속 저한테 보여줘서 저도 오늘 친구들, 직장 동료들한테 야, 샌프란시스코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그냥 피식 웃더라고요. 뭐 근데 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원래 그랬다는 듯? 그러니까 앞서 오늘 처음 얘기한 북한 리스크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요즘 마약까지 더해져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샌프란시스코 역사를 보면 좀 그랬던 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물론 당국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됐으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집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하나에 어디 좀 사게 좀 개인적으로 내렸으면 좋겠는데, 망한다 그러는데 전혀 여기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괜찮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는 안 좋았던 동네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고 그냥 좋은 데는
예,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체감이 참 되지 않는다. 여전히 엄청난 렌트와 공실률이 그렇게 높다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렌트라든지 집값이라든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는데 워낙 높았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체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저거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물가가 비싸고 그래서 체감하기로는 한 번은 파월이 얘기했듯이 한 번은 살짝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체감하기에는 근데 저 역시도 당연히 주식시장의 안정과 더 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그대로 그냥 동결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동네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제 실질적인 느낌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